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답답했죠. 답답했지만 자, 이따가 시장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분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 GSVI라는 요 아이디를 갖고 계신데, 가치 투자자 GSVI 주식 투자 블로그 한번 이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큰 자산을 쌓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대한 본인의 이제 실제로 스토리를 적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60%의 처참한 누구나 그랬죠. 그때는 괴로웠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대요. 네, 3개월 후에 계좌가 정상화됐고 6개월에는 원금 대비 2배, 장중 최저점 대비로는 7배. 근데 그때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때야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달라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 좀 괴롭죠. 예, 시장이 빨리 회복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분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락장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진 않고 실적 주식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성장주가 있는데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는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그리고 앞으로 3년에서 10년 후에 뭐가 좋을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이나 그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전기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죠. 예, 보고서 같은 거 보면서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로봇도 있을 거고,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배당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건 좀 방어용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지방은행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데, 그런 배당들도 일정하게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좋아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도 파악을 해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 증권사 리포트, 전화도 해보고, 예,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꼼꼼히 챙겨보고, 특히 성장주들도. 예.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하지 말 것도 있대요. 너무 실체 없는, 그러니까 적자 나는데 고평가된 거 있죠. 너무 고밸류, 아예 하지 말고,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죠. 그렇지만 현금 비중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 그게 시장 안 좋다고 그냥 현금만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급등주 매매 단타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시장만 신경 쓰는 거죠. 오늘 빠졌다 내일 올랐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할 일,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두 개라도 해보면 좋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예,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사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분도 이런 걸로 어쨌든 경험도 하시고 성공도 하신 분이니까 한번 이 경험을 읽어보시면, 이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또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글은 서두에 소개해 드렸고, 오늘 처음에는 제가 질문부터 좀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워낙 많아요. 제가 채권은 따로 해 드릴게요. 채권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실적에서 예상치 증가율을 체크할 때 네이버에 나온 예상, 그러니까 그 어웨이크라고 보셨죠? 제가 텔레그램 거 알려드렸잖아요. 영상에서 그 정보 보게, 거기에 나온 그 예상치 있죠. 네, 그거예요. 그게 사실 네이버에 나온 거랑 거의 똑같아요. 애널리스트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에서 보셔도 상관없고, 그거 어느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이버에 삼성전자 치면 여기 재무정보라고 나오거든요. 이쪽에 재무정보 나오죠. 이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종목 분석 보면 요 아래쪽에 쭉 내리면
이렇게 분기 단위로 요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예상이. 이자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게 예상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나온 수치. 예. 그걸 보시면 돼요. 요게 삼성전자는 3분기 2022년 9월입니다. 이게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5천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네이버에 나온 거나 비슷해요. 다 공통된 자료를 쓰니까. 예.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차이. 근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어웨이크의 그 텔레그램 그건데 그게 1~2% 차이 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뭐 네이버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이버에 있는 거는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들 다 모아놓은 거니까 뭐 그게 더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이버에 나온 걸 이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어느 거든 상관없고요. 공매도 숫자가 나오는데 쇼커버 숫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HTS에 보면 공매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종목별 공매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걸 쇼커버했다 환매인 건 안 나오고 이거는 대차 거래를 보셔야 돼요. 대차 종목별 대차 거래 추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차는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거는 제가 화면을 늘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쪽에 보면 상환량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대차 거래 상환은 갚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 얘 공매도 갚았구나. 그런 거지. 공매도를 실제로 쇼커버한 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찾아볼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저희 당사에 영업부에 전화를 해주세요. 저희도 이제 영업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베스트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본사에 영업부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채권 매매 물어보시면 되고 저희 HTS에도 하는 기능은 있어요. 이거 뭐 봐도 잘 모르시겠잖아요. 영업부에 전화하셔서 채권 매매는 한번 이게 직접 하실 거면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산업보고서에 나오는 용어들이랑 표들이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여기 그 제가 방송을 할 때 계속 언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용어들 같은 거.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이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거래 이용 신청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제 좀 궁금증 있으신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SK 배터리, 어버브 반도체, SK 배터리는 이제 뭐 배터리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HFR 오늘도 많아요. 어제 이제 증권사 보고서 다 쏟아져 가지고 실적이 다 끝났잖아요. 현대모비스, SL, 그다음 나이스정보통신, 동국제약, 화신, 한양디지텍, 나이스평가정보, 영원무역, 코스맥스, 네이버, 테이펙스, SFA, 뉴프렉스, SK,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상승 속도에 대한 고민, 이익에 대한 우려 완화 가능성, 시황이고, 그 다음에 게임, 다음 주에 게임쇼 열린다. 요 부분 하고요. 항공,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공급 정책. 요거까지 오늘 말씀드린 정말 많죠. 예, 많아도 해야죠. 제가 뭐 전달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SK배터리가 흑자권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한 건 아니고 이제 이 유한타의 황교안 연구원님이 좀 할 것 같다. 그 이유가 파우치형을 만들거든요. 이 SK온 배터리가.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드는 이 배터리가 $40 정도 수출 가격이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양극재 가격은 떨어지고 있대요. 이거는 배터리 회사한테는 좋은 거죠. 원재료가 떨어지니까. 반면에 분리막 가격은 올라간대요. 이 분리막은 사실 그 대한유화가 만들거든요. 대한유화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만들지만 대한유화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는데 7월에 좀 이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가격은.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 가격은 지난 2분기보다 13.5% 상승을 했대요. 했는데 원재료인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좀 낮았죠. 낮거나
하락했어요.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 양산업체인 SK온은 처음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실제로 SK온이 배터리를 흑자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시장이 기다리는 건 요건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등했죠. 예. 그래서 한번 요 부분 실제로 흑자 전환할지 7월부터 한 건지 요 유출을 한 건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버버 반도체는 KB증권의 성현동 연구원님이, 우리 이거 예전에 김경민 연구원님 자료 봤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좋았고요. 예, 가전제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도 매출이 105%나 늘었어요.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요. 뭐 리모트 컨트롤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 그 다음에 이건 가전, 그 다음에 이 모바일은 이제 핸드폰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리모트, 그러니까 리모컨, 그 다음에 스마트 컨슈머, 스마트 기기, 그 다음 파워 솔루션, 이제 전원, 그 다음에 화재 경보 등 있죠. 여기도 MCU다. 그러니까 뭔가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 거는 대부분 MCU가 들어가는데 정말 다 다양하죠. 근데 이런 사업부들의 매출이 다 늘었어요. 근데 모바일만 빼고, 모바일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안 좋다 보니까 모바일만 역성장하고, 제일 우려했던 게 가전인데 가전도 되게 좋았습니다. 요새 가전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요 그 어버버 반도체는 좋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4개 분기 순이익 합치니까 235억이고 시총은 1894억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4위 업체고 400개 제품을 만들고 외형도 성장하고, 다만 제일 문제가 가전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꺾이고 있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전 시장이 언제쯤 돌리느냐, 그러니까 가전 시장이 터닝을 해주면 어버버 반도체 딱 떠올리시면 돼요. LG전자만 떠올릴 게 아니라 어버버도 딱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삼성전자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TV가 잘 팔리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가전이나 TV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바로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HFR은 메리츠의 정지수 연구원은 실적은 좋아요. 뭐 그거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뭐 다른 건 나무랄 건 없고, 이번에도 엄청난 서프라이즈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수주한 물량이 지금 좀 일부 잡히는 것도 있대요. 근데 그 수주 물량이 아직도 절반 이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해외 쪽인데 이건 대부분 이제 앞으로는 국내가 증가할 것 같고, 다만 이거는 기대해요. 국내가 이제 프라이빗 5G라고 통신사 말고 뭐 네이버나 이런 사업체들이 직접 통신망을 까는 사업이죠. 이거를 이음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 나올지, 수주를 따낼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기대해요. 그래서 현실화된 건 아니고 기대는 있는데, 이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실적 체크 계속하면서. 그래서 HFR이 제일 실적이 좋아요. 그 5G 장비 중에서 실적이 뭐 항상 독보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금방 올라가죠. 네, 그러나 또 고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실적 좋다고 흥분해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있을 그 실제 프라이빗 이음 사업의 수주를 따낼지 이걸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더 낫다고 봐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28, 어제 그 물적 분할 루머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면, 불법 파견 논란 벗어나기 위해서 생산 전문 자회사를 신설을 하고 생산 안정화하려는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청 직원도 고용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자회사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지 뭐 물적 분할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거는 아닌데, 시장이 너무 좀 오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간 또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주한테 불리하긴 안 할 겁니다. 4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가 된소리를 맞았기 때문에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너무 이 이슈에 좀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요. 전동화 사업부 이게 핵심이죠. 일회성 비용도 제거되고,
그래서 전동화 매출액 다 성장해서 하반기 중장기까지 수익성 개선 기대되고 현재 PBR이 0.5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신규 진입의 기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SL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더라고요. 예,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고 매출액도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7.7%. 램프, 전동화, 기타 부분 다 성장했고요. 특히 SUV가 잘 팔렸어요. 제너시스. 비싼 차가 잘 팔리니까 이 회사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차 모델도 잘 나가고 미국에서도 지금 투싼 산타크루즈, 스포티지, 소렌토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고 GM에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GM에도 납품을 해요. 그래서 다만 3분기에는 좀 비수기라서 4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꺾일 수는 있대요. 예, 그래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주가가 좋았습니다. 실적 때문에 좋았지만 흥분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죠.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은 흥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이거를 잘 들고 계셔서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약간은 이제는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적으로 좋아지니까 계속 가져가다 그거보다도 오늘 사실 급등해서 그래요. 제가 이거 쓸 때만 해도 급등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워낙 좀 급등한 상태니까 한번 그거는 고민해 보시고 아무튼 지금은 관망이 난 것 같아요. 내용은 좋지만 요거 때문입니다. 요 부분 때문에 정말 3, 4분기 더 좋아지고 막 이러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줄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베스트의 정홍식 연구원님이고 저희 당사에서 이 결제회사죠. 벤사라 그러죠. 우리 흔히 벤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 2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8%나 증가를 했고요.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렇게 여러분들 가맹점 이렇게 가게 딱 들어가서 신용카드 내면은 포스기 있죠. 포스 단말기. 거기다 카드 꽂아가지고 막 결제하잖아요. 그런 걸 대여해주고 관리해주는 회사가 벤사죠. 근데 신용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를 벌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회사가 카드사하고 수수료 협상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거든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21%나 그런 게 감소했는데도 이익이 이렇게 잘 나와요. 왜냐하면 물량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결제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낙폭화태 때문에 좀 약간 목표가를 하향은 했어요. 일부. 그래도 저평가다. PER 한 6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은 굉장히 여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만 빠졌어요. 실적은 좋은데 그 카드 수수료, 그러니까 저런 수수료 있죠. 수수료로 돈을 버는데 이게 인하되면서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동국제약은 이제 정우시 연구원님이 주로 많이 커버한 종목인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뭐 전 사업부 다 잘 나왔고요. 특히 헬스케어, 화장품 사업이 28%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좀 증가해서 이익률은 조금 줄었는데 하반기엔 좀 줄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퍼도 13배, 옛날에 한 20배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국제약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렇고 얘네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솔직히 지금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느낌은 그런 거죠. 실적은 주가가 안 갔잖아요. 아예. 장기간 소외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SL 같이 너무 올라간 거를 이제 와서 막 좋으니까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데서 기회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 올라간 거죠. 근데 실적은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주가 충분히 싸고 크게 하방이 단단하다 이러면 근데 이제 진짜로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거는 또 3, 4분기 실적은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화신은 이제 같은 부품사죠. 거기 SL하고 그 자동차 부품사고 하는 사업은 달라요. 목표 주가를 올렸고 이 회사는 미국과 인도가 핵심인데 이게 현대차 공장이 출고가 많이 늘어나고 SUV 확대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 달성을 했고요. 또 인도 뭐 상교대 전환 효과도 있었고, 중국은 안 좋은데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비용도 줄었대요. 종업원 급여, 감가상. 요거 여러분 확인하고 싶죠? 그래서 전자공시 여기 들어가면 화신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저희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검색하면 반기 보고서 있죠, 최근에. 이 보고서 보고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결 재무제표 들어가면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검색하면 되거든요. 비용의 성격별이라고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게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인건비가 판관비인데 뭐 이렇게 비용이라고 쓰셔도 되고, 예, 뭐 관리비 뭐 이렇게 하셔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찾으면 돼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뭐 판매비와 관리비 쓰셔도 되고, 보통 이제 판관비입니다. 근데 비용의 성격별이라고 해서 한 번에 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급여 나와 있죠.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전 2분기가 요게 아마 이제 작년 2분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수치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감가상각비도 여기 나와 있죠. 조금 줄어든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뭐 운반비가 꽤 커요. 이제 왜냐면 이제 부품 같은 거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가, 근데 운반비는 좀 증가했죠. 물류비가 좀 올라가면서 지급 수수료도 좀 증가했고, 포장비 요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급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요 급여랑 여기 감가상각비 요게 조금 축소가 됐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고서마다 좀 다르니까 어떤 거는 뭐 비용의 성격별 분류해 가지고 검색도 가능한데, 예, 또 이 판매규와 관리비 요렇게 해서 검색도 가능하니까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업원 급여 마이너스 2%,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1%로 주요 비용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낮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예. 요건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 반기? 예. 요게 저게 1분기 대비인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감가상각비는 낮아졌어요, 확실히. 예. 감가상각비는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주가가 뭐 화신도 단기에 워낙 많이 좀 올랐었죠. 네, 여기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SL은 치고 갔지만 화신은 이제 저런 부분들이 좀 미리 오르다 보니까,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버벅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 디지텍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후공정. 저희 당사 보고서고, 메모리 모듈 사업 업체고요. 한양 ENG에서 과거에 인적 분할한 회사고, 이번에 영업이익도 엄청 잘 나왔어요. 단가도 20%나 급증을 하고 생산도 45%나 급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베트남의 메모리 모듈 양산 공장을 좀 설립을 했고요. 동사가 중국에 있던 모듈 공장을 타업체에 매각하고 신공장을 설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쨌든 최근에 실적이 좋은 거는 PC 업황이 안 좋은데도 서버 쪽으로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서버는 단가도 좋죠. 그래서 실적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PC는 좀 약간 저부가 같죠.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PER 6.4배, 후공정, 베트남,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면서 좋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는 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좀
좀 중장기적으로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 뭐 좋다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선 자체가 워낙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요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실적 좋은데 빼버려요. 그죠? 좀 아이러니하죠. 요즘 장이 이래요. 좋아도 막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보시면 돼요. 너무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실적은 좋은데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이 쫓아가면은 거의 그냥 당해요. 어제 세아제강도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위에서 급락시켜 버리는 거 보세요. 서프라이즈 했거든요, 되게. 근데 너무 이미 이제 다 안다, 몰랐다. 요즘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좋은 실적이니까 또 나중에 오르긴 하겠지만 저런 케이스에 내가 어우 그냥 실적만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저희 정우시 연구원님인데 목표 주가 좀 낮췄고요.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성장이 좀 둔화됐어요. 개인 신용 부분은 여전히 좋은데 기업 정보 부분,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 쪽인데 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기업 정보가 좀 역성장하면서 기술 신용 평가를 하거든요. 기업들한테 대출할 때 그게 옛날에는 은행들이 지점 단위로 했는데 본사 단위로 이게 일원화되다 보니까 조금 여기서 매출이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 개인 쪽이 맞는데 기업에 좀 이게 약간 감소가 나오면서 주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현재 PER은 16.5배고 주가는 비싸진 않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20배, 30배 받던 기업이라서 다만 요 개인 쪽은 괜찮지만 기업 쪽에 대한 역성장이 좀 완화돼야 주가가 좀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선 워낙 단단한 기업인데 이제 하락의 이유는 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은데 항상 나오는 얘기 있죠. 피카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아니 뭐 실적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뭐 영업이익률이 28%입니다. 자전거도 좋고 자전거 사업도 하거든요. 스캇이란 브랜드. 여기도 산악자전거 비중 늘어나면서 괜찮았어요. 퍼가 4.4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까지는 좀 이 감익할 것 같다. 이 우려에 쌓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한세 실업도. 근데 이제 뒤늦게 가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영업무역도 한세 실업도 피크한 논리에서 좀 안타깝지만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길게 뭐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도하게 빠질 때 예민 반응 보여서 에이 이거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진짜 저평가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를 때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 투자하기가 뭐 무슨 잡초처럼 움직이잖아요. 기업이. 진짜 단단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지주회사 영업무역홀딩스도 있죠. 예, 이제 지주회사고 뭐 이 회사도 똑같아요. 또 영업무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놀라운 건 의류회사들 실적이 대부분 다 좋아요. 네. 한세도 좋았고 더 네이처홀딩스 뭐 다 실적들은 뭐 JS 코퍼레이션 네. 대부분 좀 양호했던 거는 같은데 어쨌든 참 기업들의 주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피카오 이제 미국이 의류 소비가 준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반영은 됐고 주가는 뭐 저평가죠. 코스맥스는 삼성증권의 박은경 애널리스트가 아니 코스맥스 평가가 다 엇갈려요.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한 두세 분 정도가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지금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이제 뭐 최악은 좀 지나갔고 박은경 연구원님 오히려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번 읽어본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안 좋죠. 미국도 안 좋고 그렇지만 그거는 반영됐고 오히려 이익 전망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법인이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실적에 반영이 안 되겠죠. 그리고 중국도 지난 20년 지나면서 사업이 어쨌든 크게 점프를 했고 중국의 로컬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많아요. 이 회사들이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에 많이 맡겨요. 코스맥스가 세계 1등이거든요. 화장품 OEM.
그래서 중국 법인 고객의 90%가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레나 LG생건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셧다운 풀고 이제 소비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 미국이 이제 구중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주가 좀 부진하지만 뭐 이 구간에서 너무 막 더 내려간다 이걸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오르다가 저래버리거든요. 예. 참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뭐 하락을 고민하기보다는 아까 삼성증권의 의견이 맞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만 좀 풀어준 이제 소비가 늘어난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나올 수 있다. 단 분명한 건요, 시간은 걸려요. 워낙 지금 화장품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점만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도 꽤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엇갈리면서 오늘 주가는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키움의 김진구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를 네이버를 낮췄고 뭐 성장이 좀 올해까지 힘들대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저도 알고 있던 부분이고, 예, 성장을 국내에서 하기도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 비용이 내년부터는 이제 둔화돼요. 컨텐츠 사업도 적자가 줄고 4분기부터는 터닝한다고 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또 이익 전망이 한 18% 이상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시간 필요하다. 예,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네이버 좀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실망할 건 없는데 오르기 위한 아직은 뭔가 1, 2%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잘 안 가는 거죠.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면 가을 이후부터는 좀 변화가 생기겠죠. 그 점 염두에 두시고, 테이펙스는 주민우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유지했고,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했죠. 한솔케미칼 자회사고 2차전지 원통형 그 테이프 만드는 기업이에요. 공부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꾸준히 보고서를 보다 보면 이제 내용을 알죠. 그래서 얘 실적 잘 나왔네. 근데 내용은 알아요. 2차전지 테이프. 예.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게 지금 잘 됐던 거죠. 그리고 PER도 14배인데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 매년 20% 이상, 보통 매년 20% 이상 성장하면요 퍼 20배 줘요. 근데 그게 어렵죠.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게. 근데 저걸 유지해주면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SFA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의 장정훈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핵심은 이제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진짜는 2차전지 장비입니다. 이게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근데 실적 반영은 하반기부터 된대요. 4분기. 근데 현재 PBR이 1.2배인데 장비 선두기업인 선도지능장비, 한국의 PNT, 이게 5배가 넘어요. PBR이. 그런 거에 비하면 5배면 굉장히 좀 고밸류죠. 근데 상대적으로 요 SFA는 좀 저평가 됐다고 봐야죠.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프렉스 우리 공부 좀 했던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2분기 기대치 22% 상회했고, 재고 조정, 스마트폰 업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도 기대치를 넘겼습니다. 예, 주요 경쟁사가 철수했고 구글 픽셀폰인데 이게 비중 10%거든요. 이게 물량이 좀 늘어났나 봐요. 그리고 올해 실적은 최대 실적 낼 것 같고, 핵심은 폴더블 폰하고요. 거기에 PCB 들어가죠. 오큘러스가 VR 기기예요. 페이스북이 만든 이게 안경처럼. 예. 그거를 9모델에도 납품하고 10모델을 동시 공급인데 9모델은 단종되고 하반기 이제 10모델 공급이 늘어나면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VR 기기, 폴더블 폰, 자동차용 전장 부품, 이 세 개가 IT 기기에서는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니까 확장성이 좋죠. 그런 면에서 뉴프렉스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찰은 해야죠. 네.
그래서 아직 뭐 주가는 크게 뭐 반등은 안 하지만 지금 바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SK는 이제 김동영 연구원님이고 NH의 목표 주가 40만 원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94%나 증가를 했고, 뭐 좋은 건 알죠. 근데 문제는 자사주 매입인데 요거를 1% 이상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소각까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 산업도 많이 갖고 있고, 어쨌든 비상장 계열사가 되게 많고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매력은 있는데, 또 회사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계속 뭐 시가총액 얘기도 언급을 하시고, 다만 그런 이제 지주사가 올라가려면요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강화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자사주 매입은 좋은데 포스코홀딩스처럼 조금 더 그런 그 소각이나 이런 것까지 더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조금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KB의 성현동 연구원님이고, 요거는 뭐 어떤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보다 그냥 로봇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카이스트 내 휴보랩에서 분사했는데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 로봇 전문 기업 공부하실 거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사업 보고서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로봇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너무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마시고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서만 보지 마시고 여기 그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오늘 반기 보고서 나왔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꼭 한번 봐보세요. 나 로봇 좀 공부 중. 여기 사업 개요부터. 여기 보면 돼요. 사업 개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은 뭔지 여기 설명돼 있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거 만들어요. 협동 로봇. 이런 거 만들고 이족 보행 로봇, 마운트 장비, 요거 사람처럼 생겼죠. 이런 것도 만들어요. 되게 다양하죠. 원재료, 매출 상황, 수주 상황. 수주 상황도 있나요? 혹시? 수주는 아직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기타 참고 사항, 업종, 로봇 산업 여기 정리 다 돼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재무제표 좀 보시고, 이러면 돼요. 요거 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근데 로봇이라는 게 지금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죠.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공부는 해볼 만하다.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공부. 로봇 공부하실 거면 한번 저렇게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을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본의 혼다와 함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서비스 로봇이겠죠, 저런 건. 그리고 협동 로봇. 그래서 전체 매출의 80%가 협동 로봇이고요. 이게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하는 걸 협동 로봇이라 그래요. 작업자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죠. 협동 로봇의 대당 가격이 2천에서 4천만 원인데 산업용보다는 좀 쌉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약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작업하는 환경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하고, 로봇 제조에 필요한 주요 핵심 부품이 이런 감속기, 구동기, 엔코더, 브레이크, 제어기. 감속기는 속도를 떨어뜨려서 로봇을 이렇게 팔을 움직여주는 거고, 구동은 구동하는 거죠. 엔코더는 이제 모터를 제어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이렇게. 브레이크는 이제 좀 속도 조절. 제어는 뭐 말 그대로 제어해주는 거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래요. 마치 배터리의 양극재처럼. 이거를 개발 중이래요. 근데 이거는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뭐 한번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로봇 사업은 분명히 된다. 앞으로 5년, 10년 되겠죠. 근데 거기서 기업을 내가 하나는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개. 그러면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의 문제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 보고서로 발견이 됐고, 공부를 해봤더니 돈도 잘 벌고 기술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기업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3년, 4년, 5년 계속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괜찮으면 뭐 살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 당연히 리스크 있죠. 근데 언젠간 주가 또 빠져요. 막 철저하게 소외받을 겁니다. 로봇은 당장 대중화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로봇 사업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걸 공부해서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투자죠 사실. 그리고 요겁니다. 협동 로봇. 보이시죠? 이런 게 협동 로봇이니까 참고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일단 저희 그 뭐죠? 제가 오늘 보고서는 거의 다 하긴 했어요. 뭐 한두 개만 더 할게요. 아무튼 이제 여기 기업은 다 했고 상승 속도에 대한 고민인데 요건 좀 할게요. 강영기 연구원님이 적절한 보고서 같아요. 좀 약간은 숨고르기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꺾이고 달러도 완화되고 중국 부양책 나오고 이러면서 시장이 올랐어요. 한 10% 정도 저점에서 올랐는데 V자 반등 이후로 사실 V자 반등은 아니죠. 그렇지만 V자 반등이 계속 그 속도가 이어지는 경우는 이 극단적으로 급락했다 튈 때 그런 경우는 뭐 IMF 이후 뭐 미국의 블랙먼데이 저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막 돈 엄청 풀어서 살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르잖아요. 부양책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돈을 풀기는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 V자 반등이 계속 이어지기 이제 어렵다는 거죠. 통화 완화 정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속도는 둔화된다. 뭐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주도주를 쫓아갈 거냐 이런 내용인데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쫓아가는 건 반대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좀 변동성이 나타날 때 저가로 매수하자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저희 당사 윤조 센터장님의 의견은 2,800까지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니까 좀 속도 조절할 때 그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약 조절을 할 때 우리가 좀 강하게 베팅할 자리는 아니에요. 약간 좀 기다리는 구간. 근데 또 만약에 한 2, 3일 쭉쭉 빠져요. 그럼 다시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하자는 겁니다. 방향성은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유럽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익에 대한 우려 완화 가능성인데 유럽 경기가 우려가 팽배한데 이게 다 에너지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지금 우려가 심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유럽 가스 보관량이 72%래요. 지금 벌써 5년 평균이 7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럽이 가스 없어서 큰일 났는데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보관량을 어쨌든 늘렸어요. 유럽이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박수 쳐줄만 하고 제일 걱정이 유럽이 난방 시즌에 에너지 없어가지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80%까지 채울 가능성이 있고 가스도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게 겨울이 엄청 추울 것 같고 러시아가 아예 중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있지만 80%까지 저장량을 확보해주면 올해 장은 나쁘지가 않아요.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변수 중에 하나예요. 저게 유럽이 터져버리면 유로가 폭락하고요. 달러 강해지고 우리나라 또 돈 빠고 나갑니다. 외인들이.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좀 유럽이 좀 잘 버텼으면 좋겠고 달러가 그래서 약세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럽의 가스 저장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8월이죠, 여기. 급격히 올라오죠. 보통 이때 비축을 많이 하는데 5년 평균과 지금 비슷해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 주에 3대 게임쇼가 열리고 뭐 게임스컴이 독일에서 뭐 이런 거 개최한다고 하니까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네오이전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죠. 넥슨은 PC 기대작 퍼스트 디센던트가 공개가 되고요. 그냥 크래프톤은 칼리스토 프로토콜, 요게 최대 기대작입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 역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 기대작. 네오이즈는 피해 거실 기억나시죠? 요것도 공개가 됩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게임주도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항공기도 하반기 호재가 좀 많대요. 여객 쪽입니다. 여객. 예, 유류 할증료도 인하될 것 같고 지금 유가 떨어지고 있고 공급은 부족해요. 항공기가.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좀 높은 상태 유지될 것 같고 그 해외여행은 다들 가고 싶어 하고 다만 어쨌든 재무 구조가 안 좋죠. 그래서 선별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방향성엔 동의는 해요. 뭔 방향성이냐? 예, 좋아지는 방향성.
항공주를 이제 나쁘게 볼 이유는 없죠. 그죠? 예, 해외여행 쪽이 열리니까. 다만 기업별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마지막 보고서 같습니다. 건설 서프라이즈는 없었어요. 정부가 발표를 했죠.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그래서 임기 내 270만 호 공급. 예, 서울 50만 호 포함해서 공급을 하고요. 정비구역 신규 지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편을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좀 감소해줘요. 이러면 좀 더 활성화 되겠죠. 안전지단 기준도 좀 완화시켜요. 재건축이 잘 되게. 그다음 민간 도심 복합 사업도 하고 GTX도 조기 개통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신탁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대요. 시행자를. 시행자는 보통 이 조합이 하잖아요. 요거를 신탁사로 이제 지정을 하면 굉장히 빨리 돼요. 그럼 이제 많은 재건축이 신탁사 통해서 되면 신탁사 좋죠. 그래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좋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도 늘린다고 하고요. 아파트 거래량은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역사적 저점이냐. 분양 성과는 괜찮대요. 겨우 3.4% 빠졌대요. 그러니까 분양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핵심은 분양가다. 분양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야 사업성이 올라가니까. 아무튼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서울 수도권 분양 일정이 4분기에 집중돼 있고 청약 수요를 낙관할 수는 아직 없지만 어쨌든 계속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9월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건설주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어제도 많이 빠졌잖아요. 뭐 크게 잃을 건 없고요.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탁사한테는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재건축을 이 기업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한국자산시장은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신탁회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가 필요하다. 뭐 공부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한국토지신탁, 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LF, 원래 LG패션인데 그 코람코인가요? 네, 코람코 자산신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 회사가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자산신탁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고서는 다 한번 해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한번 끊고 또 시황이나 실적 이런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방송 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이제 나온 거 이제 이번 요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요번 2분기 실적 나온 거 다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뭐 좀 정리만 해드릴게요. 뭐 테크인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왔고 풍산도 잘 나왔었죠. 그런데 좋아도 이게 다 자꾸 피크아웃 논리에 걸리니까 이렇게 싼데도 그렇고, 테크인은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론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적은 좋지만 좀 부진했고, 한미반도체 여전히 좋고, ISC도 뭐 정말 항상 실적 좋은 것 같아요. 해성 DS도 피크아웃 논리, 한미반도체도 실적 좋지만 뭐 반도체 지금 업황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다 보니까 주가들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잘 기억은 해주세요. 어쨌든 이 안 좋은 환경에서 실적을 냈으니까. 현대차 기아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급락했죠.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제철도 뭐 여전히 저평가. TNL도 이번에 그 여드름 패치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실적 좋았고, LB세미콘 반도체, 삼성카드는 뭐 배당 매력도 높고, 그다음 자이SND는 뭐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SK하이닉스 실적 좋았고, 삼성전기도 뭐 실적은 좋아요. 단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 롯데정밀학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주가 많이 오르죠. 특히 그때 설명드린 대로 롯데케미칼이 계속 지분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게 호재인 것 같고, 하나솔루션 뭐 좋고요. 휴비츠도 실적 잘 나왔고, 제일기획 잘 나왔고요. 한솔제지도 잘 나왔지만 역시 뭐 피크아웃 우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걸려 있고, LX 일렉트릭은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소 부담된다라는 일부 내용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전력기기 회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 SDS도 실적은 좋아요. 근데 하반기는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예. 풍산은 여기 있는데 한 번 더 있네요. 제가 잘못 있는데 한 번 더 적었네요. 고려아연도 실적 좋았고요. 두산마켓도 좀 아쉽게도 주가 빠졌지만 실적은 좋았고, JVM은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자동약 포장기. 예, 잘 나왔고, SK이노베이션도 뭐 너무 잘 나왔죠. 단 정유로 보면은 이제 이익이 떨어지니까 그게 좀 부진했고요. 삼성 SDI도 실적 좋았고, 아이온스 반도체 그 부품 뭐 세정 코팅하고 소모품 만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 뭐 실적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페노션도 실적 좋았고, JS 코퍼레이션, OEM, 의류, 원티드랩도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DL도 괜찮았고, 한국타이어, KCC, 제노레이, 의료기기, 세진중공업도 뭐 실적은 굉장히 좋았죠. 근데 다만 조금 다소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실적은 진짜 좋았어요. 근데 퍼가 40배나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비쌀 거면 실적이라도 제대로 나오는 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비싸니까 에이 아니다 이거보다도 그래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잖아요. 이게 웹소설인가요? 웹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뭐 괜찮은 거죠.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전히 싸고, 금호석유도 일단 기대치엔 부합했고요. 저평가고, 동원 F&B, 코텍은 흑자전환 드디어 성공했고, 그 화장품 회사 중에 클리오가 참 실적이 좋았고요. 의료기기, 치과용 의료기기 레이언스, 레이크 머트리얼즈 반도체, 동진 세미캠도 뭐 항상 실적 좋아요. BMT는 아시죠? 그 피팅 한번 제가 사업 보고서 보시라 그랬고, 원익 QNC, 빅솔론, 이 그 포스 프린터기 만드는 회사죠. 신용카드 결제할 때. 오션브리지 반도체, 덴티움 디오랑 비교하면 압도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 차이가 벌어져요. 디오는 안 좋은데 덴티움은 워낙 좋다 보니까 실적이. 제일제당 좋았고요. 흥국 F&B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이게 스타벅스나 이디야 같은데 음료 납품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깜짝 실적 나왔습니다.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는 같은 업종 피팅이고, 나스미디어도 좋았고, 네페스도 드디어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신세계, AP 시스템 항상 실적 좋은데 참 안 가요. 워닝 머티리얼도 좋았고, 제이스텍, 솔루엠도 괜찮게 나왔죠. TLB도 이번에 실적은 좋았습니다. STI, 한양 ENG, 제노레이는 저 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좀 겹쳤네요 이거는. 메커스는 그 반도체 유통, 정웅신 연구원님이 주로 쓰는 회사죠. 아무튼 잘 나왔고, KNG도 잘 나왔고, 노바렉스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한세실업 잘 나왔지만 피크업 우려 항상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주가는 급락했는데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는 저평가인데 피크아웃이고, 그럼 참 주가가 싼 건 알겠는데 안 가니까 좀 짜증나죠. 근데 이럴 때는 좀 지켜보는 게 맞죠. 뭐 그렇다고 이거를 안 간다고 해서 뭐 정리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런 기업들은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한번 생겨주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안 생기면은 당장 가진 못하겠죠. 그렇지만 하방은 확보돼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넥스틴도 이번에 실적 좋았는데, 다만 넥스틴은 이제 계측 장비 반도체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규제 들어가면 중국 회사들이 반도체 수입 안 하면 어떡할까? 약간 이런 우려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이 넥스틴한테 발주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일장일단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부진한 거죠. GST는 일단 실적 좋았고요. SNS텍도 오랜만에 괜찮게 나왔습니다. 화승엔터, 예, 아디다스, 코엔텍, 폐기물, 한솔케미칼 역시 실적 좋고, 덕산네우룩스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농심은 안 좋은데 삼양은 이렇게 좋아요.
이게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 명신산업은 그 뭐죠? 테슬라에 이제 부품 납품하죠. ENF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요. 300%나 늘었더라고요. 아까 동국제약은 아까 설명드렸고, SL도, 월덱스가 이제 반도체 소모품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DN 오토모티브, 두산 공작기계 인수했고, 그 차 안에 소음이 안 들어가게 하는 그 방진 부품인가요? 그거 만들잖아요. 이거 옛날에 한번 제가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몇 달 전에? 예. 그때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요. 한양 디지텍 아까 설명드렸고, JYP도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피크업 우려가 좀 있는 거죠 또. 뭐 그래서 좋은 건 알겠는데 반영된 거 아니냐.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도 JYP나 이런 쪽은 좀 부진했던 것 같고, PNT도 실적 되게 좋죠. 근데 PBR이 5배나 돼요. PER은 20배. 그러니까 싸지는 않다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테이펙스 2차전지 테이프, 아비코전자 우리 다 아까 봤고, 파마리서치 요것도 역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 실적 잘 나왔고요. 세아제강 지주도 잘 나왔는데 주가는 세아제강 빠지다 보니까 안 좋았고, 뉴프렉스 좋았고요. 오리온도 실적 좋습니다. 세보 MEC도 이게 반도체 이제 처음 인프라 투자 들어갈 때 설치하는,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3000% 증가했어요. 퍼 5배. 영업무역, 한국자산신탁도 깜짝 실적. 예. 더 네이처홀딩스도 실적 좋은데 단점은 의류 경기 꺾이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 마그네틱도 2차 전지 장비인데 조금 다소 밸류가 좀 부담은 됩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뭐 실적 좋고, 다만 그거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숙제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는 8배니까 포가 마치 LG전자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가전만 좀 터닝 해주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도 일부 있지만 제가 좀 또 모르고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2분기 실적주들 2,500개 중에선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온 것들만 추려서 적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어쨌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에 앞서서 제가 요것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제가 8월 30일 날 여기 서울경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머니트렌드라고 보이세요?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거든요. 아니 그 강연을 해요. 8월 30일 날. 제가 12시 반으로 알고 있어요. 롯데호텔에서 하니까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식이 있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지금 사두면 돈 버는 종목은 아니고 제가 종목을 뭐 직접 하긴 좀 그렇지만요. 제목을 좀 약간 자극적으로 썼네요. 요겁니다. 12시 반에 제가 이렇게 그 강연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달 8월 30일입니다. 서울 롯데호텔, 어디 호텔이죠? 롯데호텔 거기. 아무튼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찾아오시는 길이 어디냐면요. 아, 여기 서울시청 근처 있죠? 거기 롯데호텔 시청 옆에 있는 거기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이제 잠깐 좀 홍보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제일 안타까운 게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좀 체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갑자기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사한다고 갑자기 뉴스가 뜬 거예요. 어제는 현대모비스는 뭐 분사 얘기는 그건 이제 생산만 좀 따로 떼는 건데 그래서 한번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그냥 자율주행 사업부는 핵심인데 이걸 분사하겠다. 그래서 포티투닥과 합친다. 이게 또 한국경제TV라고 경제라서 이게 단독 보도라서 참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거는 이제 조회 공시가 뜨겠죠.
아무튼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제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성 회장님. 예, 제발 좀 당부드리고 현대차 주주분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데 이거 뭐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공시가. 예, 그래서 그건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좀 부진한 상태로 끝났고, 오늘 좀 좋진 않았습니다. 좀 아쉽게 끝났고요. 뭐, 물론 현대차나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총 상위 10개 중에 하이닉스 빼고는 다 빠졌어요. 기아가 4%, 현대차가 3.8%. 반대로 또 SK랑 SK 이노베이션은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다르고, 그리고 모비스는 오늘은 또 덜 빠졌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가 좀 분사이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주요 제약 바이오가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엔터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바이오랑 엔터, 또 솔브레인 같은, 솔브레인이 예상보단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물론 뭐 지금 좋을 리는 없죠,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좀 빠졌고, SM도 오늘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SM이 빠진 거는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했는데, 뭐 SM 주주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게,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이 회사 주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공개 주주선. 그거 라이크 기획으로 돈 빼지 마라. 이 내용이에요. 여기 라이크 기획이 이수만 회장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용역 계약 맺어가지고 SM의 이익의 한 30%를 이쪽으로 주나 봐요. 예. 여기 이렇게 주주선을 했더라. 여기 나와 있죠.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114억을 라이크 기획에 수수료 지급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SM의 연결 매출액의 38%밖에 안 되는 JYP에 비해서 시총이 뒤져지고 있다. 이것도 뭐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SM이 지금 시총이 밀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공동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아직도 설명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법적 절차 들어가겠다. 예. 근데 저는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도 주주로서는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SM도 이걸 도망갈 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야죠. 언급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 왜 아직까지 답변을 못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뭐 그런 걸 밝혀주면 되죠. 예. 주주들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주주가 받아야 될 돈인데 어떻게 보면 라이크 계획으로 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몇 년 전에도 이의제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SM 주식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JYP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건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저도. JYP는 그런 이슈는 없었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SM 주가가 7% 급락한 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스테인 플란트도 오늘 좀 빠졌고, 오늘 주요 그 코스닥 기업들이 어쨌든 다 안 좋았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도 좀 안 좋았고요. 예. 반면에 엔캠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전에 2차전지 쪽에서 코리아 센터는 다나와랑 합병한다 그래가지고, 제넥신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한국 BNC가 6% 폭락했고, 주요 이제 중소형주가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안 좋았고, 반면에 코스피는 그래도 중대형주들이 좀 버텨줬어요. 근데 현대기아가 좀 안 좋았던 게 좀 치명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샀는데 오후에 좀 아쉬운 게 기관이 팔아버리더라고요. 여기 보이세요? 기관차들 갑자기 주식 다 던져버렸어요. 연기금, 투신 이런 데서. 아니 아침에 사고 있던데 갑자기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로 오늘은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다 라고 보시고, 오늘은 뭐 사료나 정유업종,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식료, 항공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좋았고, 2차전지, 또 모바일 게임 회사도 일부 좀 올라갔던 것 같고, 미투온이 많이 갔네요.
다른 기업들은 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좀 강보합 정도 끝났고요. 그렇지만 오늘 대부분은 빠졌고, 뭐 임플란트도 빠지고, 임플란트 업종도 오늘 되게 안 좋았어요. 디오가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해버렸고, 건설주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재료 노출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갤럭시 부품주도 최근엔 좋았는데 오늘은 다시 좀, 이게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쪽 세경 하이테크나 그런 기업들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비덴트가 관리 종목 편입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자동차 좀 안 좋았고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좀 오후에 무너져 버렸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뭐 엔터 뭐 할 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메타버스나 인터넷, 태양광, 최근에 강했던 뭐 이런 기업들까지 다 합쳐서 오늘은 어쨌든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부 좀 뭐 대형주 좀 상승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밀리면서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샀는데 고르게, 기관 투자들이 오늘 보시면 자동차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분할 이슈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던져버린 것 같아요. 기관들이. 그죠? 기관들이 운수 장비를 1,000억이나 팔았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모비스도 기관이 팔았죠. 외국인은 샀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런 이슈에 그냥 바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맞네요. 현대차를 13만 주나 팔아버렸어요. 미 전기차 세제 혜택 제외? 세제 혜택 제외될 가능성이 좀 일부 있긴 있죠. 왜냐면 그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해야 되는데 25년 돼야 생산해요. 그 공장이. 뭐 이거는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뭐 모르는 건가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빠질 거면 며칠 전부터 빠졌어야죠. 지난주부터. 그죠? 예, 요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무튼 요겁니다. 요거 자율주행 사업 분사 요 부분 때문에 빠진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근데 아무튼 좀 답답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요새 현대차도 분위기 참 좋았는데 네, 어렵네요. 요새 현대차 그룹주가 왜 이럴까요? 제발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고, 일단 이거를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관들 판다고 같이 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 정보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이나 내일 또 오전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내일 방송에서 또 언급을 드릴 테니까 너무 막 그 우려는 하지 마시고 좀 일단 지켜보고, 회사 측의 대응도 입장도 나오겠죠. 일단 보도는 나왔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아무튼 힘든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기운 내시고, 그리고 일단 실적 때문에 너무 보고서도 많아서 뭐 오늘은 정말 이제 최대한 제가 압축해가지고 담을 수 있는 시간에 다 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고요. 오늘 수요일날 오전에 또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